비트코인이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개당 5만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비트코인 광풍이 불면서 가상통화가 주력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900달러가 되지 않던 비트코인은 2017년 12월 1만 9천 달러를 돌파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각국 정부의 규제 정책이 나오면서 2018년 말에는 3,860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최근의 비트코인 상승의 원인은 풍부한 유동성입니다. 늘어난 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가상통화로 옮겨 붙은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변동성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변동성이 너무 커서 결제수단으로 사용이 쉽지 않으며 하루 만에 가격이 급등락하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어 분쟁의 소지가 될 것입니다. 제닛 옐런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직을 맡았으며 2021년 현재 그녀는 미국의 재무부 장관입니다. 옐런 장관은 2021년 2월 뉴욕타임즈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이 거래 수단으로 널리 쓰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종종 불법 금융에 사용된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비트코인은 거래를 수행하기에 극도로 비효율적인 수단이며 그 거래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은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투자자들이 겪을 수 있는 잠재적 손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의 잇따른 경고 이후에 한때 6만 달러에 근접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만에 17%나 폭락하며 47,000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사람들은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급기야 가상의 화폐를 만들어냅니다.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이 대표적입니다. 비트코인은 은행의 개입 없이 개인 간 거래에 사용되는 화폐입니다. 거래에 대한 신용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과반의 찬성에 따라 보증되는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한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지만 2016년 BBC에 의해 호주 출신 기업인 크레이크 라이트로 밝혀졌습니다. 비트코인의 첫 거래는 2010년 5월 파파존스 피자 2판과 1만 비트코인의 교환이었습니다. 2017년 7월 기준으로 1비트코인이 약 2,500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 피자 2판의 가격은 2,500만 달러가 되겠네요. 비트코인은 채굴할 수도 있고 거래소나 보유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채굴이란 금을 캐듯 컴퓨터 장비로 수학적 알고리즘을 풀어 비트코인을 얻기 때문에 만들어진 말입니다. 10분마다 바뀌는 블록이라 불리는 거래장부에 표시된 64자리의 숫자와 알파벳의 조합을 제일 빨리 맞추는 사람에게 비트코인이 주어집니다. 채굴자들은 해시 함수식의 결과값에 앞의 숫자들이 0이 나오도록 시행착오법을 통해 임의의 숫자를 입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컴퓨터 수백 대를 동원해도 풀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채굴을 위해서는 고가의 컴퓨터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채굴 확률이 낮도록 설계되어 있어 채굴의 경제성은 점점 떨어지죠. 10분마다 채굴자들을 위해 주어지는 비트코인은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2040년 비트코인 총 발행량 2100만 개가 채굴되면 더 이상 채굴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죠. 비트코인에 대한 실험은 계속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없다는 점에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착만 된다면 안전자산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또 비트코인은 분산되어 있는 네트워크 참가자들에 의해 합의에 의해 승인되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보안성 면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물건이 화폐로 통용될 때 그 화폐를 물품화폐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체적인 가치는 그 물건이 화폐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지니고 있을 가치를 말합니다. 물품화폐의 예로 금을 들 수 있습니다. 금은 공업용이나 보석 세공용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금을 화폐로 사용하지 않지만 구별이 쉽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널리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경제가 금이나 금으로 교환될 수 있는 지폐를 화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경제는 금본위 제도를 운영한다고 말합니다. 물품화폐의 또 다른 예는 담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죄수들은 포로 수용소에서 담배를 교환의 매개수단, 회계의 단위,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삼아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 팔았습니다. 1980년대 말에 구소련이 여러 나라로 나뉠 때도 모스크바에서는 담배가 루블보다 인기 있는 화폐로 통용되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는 화폐를 법화라고 합니다. 법령은 정부의 명령이고 법화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지갑에 들어있는 지폐와 장난감 지폐를 비교해보죠. 음식점에 가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내면 받지만 장난감 지폐를 내면 받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중앙은행권을 적법한 화폐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달러 지폐에는 이 지폐는 모든 민간과 정부 채무 결제에 사용될 수 있는 법화다 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법화 제도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폐 위조범을 처벌하는 등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화 제도가 성공하려면 다른 조건들도 충족되어야 하죠. 법화의 수용성은 정부의 법령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상과 사회 관습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1980년대 말 구소련 정부가 루블이 공식 화폐가 아니라고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모스크바 사람들은 루블 대신 담배나 미국 달러를 재화와 서비스 판매 대금으로 선호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소련 사람들이 루블보다는 담배나 미국 달러가 장래에도 통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